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30억 전관예우 논란과 1억 2천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현재 대부분 언론들이 박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5년간 46억 5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특히 퇴임 이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3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며 전관예우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대책위는 박 후보자가 2018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1억 2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특히나 더 당혹스러운 점은 이렇게 세금을 탈루한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조세사건 담당 부장검사직을 수행을 했었다니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검사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며 지금의 검찰과 일부 검사는 특혜는 다 누리면서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까지 오남용을 하고 있고 퇴직하고는 전관예우 고수익을 올리며 탈세까지 저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민주당 대책위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시키려고 하다니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장면일까요? 한동훈 때도 그렇게 인사검증에 대해 말들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 해명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부실 인사검증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미래 핵심 고위 관계자는 미래대 연합과의 통합이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낙연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을 탈당한 수박들이 모인 미래대 연합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당대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이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번에 신당 통합 노력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제3지대 선거판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황당한 일도 있었는데요.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이 인천 계양을, 즉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역 지역구로 있는 인천 계양을 지역으로 출마 선언을 한 것입니다. 유동규는 이미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상태이며 출마를 결심하게 된 시기는 한 달 전쯤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지만은 갑자기 인천 계양을, 즉 이재명 대표 지역구로 출마한다니 유동규는 무슨 의도로 아무 연고지도 없는 이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황당할 뿐입니다. 단지 예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 바미당 후보였던 김영환 같은 역할을 하려고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일각에서는 말하길 이거 정말 인천 사람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단지 이 대표를 선거 기간 동안 저격하려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조중동과 극우에 빠진 어르신들의 피 같은 돈을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갈수록 선거판이 아사리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번 디올백 수수 사건에 가장 관련이 있는 최재형 목사의 근황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입을 열었는데요. 그동안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정보들에 의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본인한테 흘러내리고 있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짜들에 의한 정보들에 대해 최 목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요약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네. 그 하나님의 성인가요? 네네. 기아성. 거기 측에서 그 총회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저를 규탄하는 성명을. 그리고 제가 이제 딱 제보를 받아봤는데 네. 저도 인맥이 뭐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과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국민일보를 푸시하면서 네. 빨리 최재형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가라. 문제 있는 목사로 몰아가라. 동문 목사로 몰아가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데스크에서 네. 고민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과거 국민일보가 내 인터뷰를 좀 많이 했어요. 북한에서 봉수교에서 설교하면 그것도 막 칼라로 실어주고 기사 쓰고 국민일보 측의 유튜브에도 내가 출연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내가 설교도 하러 가고 강연도 하러 가고 작년 가을에도 갔어요. 작년 가을에도 갔어요. 그런데 이 모순이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는요 이 방송을 듣는 목회자가 계시다면 저 외람되지만 저는
이분은 정규신학대학 신학학사 네. BTH라고 그래요. 배출러 예, 예. 신학학사. 그 다음에 MA 신학문학사. 문학사. 그 다음에 MDB MDB. 목회학 석사. 목회학 그 다음에 THM 구약학으로 예. THM 신학 석사를 또 받고 그 다음에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선교 목회 박사학위를 목회. 받고 예. 94년도에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고 네. 이렇게 대북 사역과 네. 선교 대한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는데 저보고 북한을 다녔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를 대적하고 이 정권과 맞짱을 떴다는 이유로 네. 대형 교회들이 네. 국민일보를 푸시했다는 정보 제가 다 캡처해놨어요. 네. 제보한 사람들 것까지도 캡처를 해놨어. 네. 그래가지고 언제 다 이거 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성명 발표한 사람들도 네. 아무 근거가 없고 태영호 의원 또 저보고 노동당 해외 연락 조직원이라고 그러고 예,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다음에 난파간첩, 난파간첩, 뭐 고정간첩, 그다음에 국정원에 112로 전화해가지고 네. 나를 실황 중계를 한 유튜버도 있어요. 간첩 신고하느라고. 예. 그래서 국정원 직원하고 통화하는 것까지도 실황 중계가 됐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심평 변호사, 네.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와 그 계열 네. 또 여러 가지 고성국 TV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런 악의적인 댓글러들, 네. 악의적인 극우 유튜버들 모두 다 채집해서 지금 담당 변호사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지금 고소고발, 금융치료를 그분들은 치료가 필요한데 다른 치료는 백신이 안 맞아. 맞아요. 금융치료를 받아야 돼. 네. 보통 1억, 2억 원을 손해배상을 물어내야 이제 네. 정신들을 바짝 차리죠. 심지어는 어떤 이런 떠도는 SNS에 떠도는 기사들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기념관에 방문해가지고 해설사 한복 입은 해설사와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네. 이설주 여사하고 사진 찍었다고 예. 최재형 목사와 이설주가 찍은 사진 해가지고 막 나돌아다니고 네. 또 노길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김일성상을 수상을 했어요. 근데 그 김일성상을 수상한 그 사진에 네. 또 노길남 박사와 내 얼굴은 나이도 엄청 차이 나고 엄청 다른데도 네. 노길남 박사 그 앞에다가 최재형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김일성상 수상한 그 상패를 들고 상패를 있는 들고. 앞에 최재형 목사라고 해서 그게 나돌아다니고 네. 가짜 뉴스 네. 이런 것도 다 싸그리 채집을 해서 유포한 사람도 고소고발할 것이고 예.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쓴 사람도 고소고발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것도 싸그리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싸그리 채집해가지고 그 정체도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함부로 나대다가는 큰일 납니다.